코스피가 5천 시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중에 5천 포인트를 넘었는데 오늘 당장 종가로 5천 넘을지 기대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희망 섞인 분석입니다만 6천 얘기를 벌써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작은요, 확실히 이제 구조적 레벨업 단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시장인데요. 역시나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유동성, 그다음에 이익, 그다음에 정책,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익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반도체, AI 기업들이 크게 이끌고 있고 무엇보다 정책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상법 개정 당연히 있고요. 배당 확대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지금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어서 시장에서 이제는 구조적으로 레벨업 단계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재평가 부분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 프리미엄 구간까지도 더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5,000피를 넘어서 뭐 6,000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그래서 시장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상승률로만 보면 올해 들어서 압도적인 G20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고점 뒤에 조정이 왔었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이제 과거의 고점들과 지금의 이제 고점을 본다 그러면 공통점이 있죠. 그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매수세가 나아졌던 부분, 또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 이런 것들은 과거의 고점과 현재의 5,000피 시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흘러갔었죠. 어떻게 흘러갔느냐? 유동성 장세가 이끕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투자를 먼저 하십니다. 이익을 보지 않고. 한마디로 기업의 평가를 보지 않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적으로 투자만 되고 이익은 안 나오고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요. 이렇게 실적을 먼저 보고 있다는 시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AI 중심으로 실적이 이끌고 있는 장이 과거의 고점과 좀 다르다. 그래서 기대치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먼저 보고 들어가고 있다는 게 과거와 현재의 고점이 좀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 순매도 규모가 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또 B2 규모도 상당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이요. 두 그룹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일단은 조정이 올 거야라고 해서 일단은 매도세, 그래서 개인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지금 내가 안 들어가면 좀 수익을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시는, 그러니까 신용유자 잔고가 점점 더 그래서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 두 그룹이 계속적으로 나와줄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속도 조절에 의한 속도 조절일 뿐이지 이게 구조적으로 뭐 폭락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AI 중심으로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평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익이 기대치가 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꿈의 숫자 5천이 시황판에 나타납니다. 코스피는 가파른 상승세로 시작하더니 사상 처음으로 5천을 돌파해 5,01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마감 땐 5천선을 밑돌았지만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980년 지수를 산정하기 시작한 코스피. 1000선은 1989년에 돌파했고 2000선을 넘기까진 18년이 걸렸습니다. 3000선 돌파엔 13년 넘게, 4000까지는 5년 가까이 걸린 점을 보면 5000선을 뚫은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파른 상승의 주요 원인으론 인공지능 활황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꼽힙니다. 지난해 4월만 해도 5만 전자로 불렸던 삼성전자는 15만 전자로 체급이 올라섰고 주당 20만 원을 밑돌았던 SK하이닉스도 75만 원을 넘겼습니다. 로봇 산업들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화두들이 제시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올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 이런 게 투영이 된 것 같고요. 이런 문화가 잘 안착이 된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날 밤 지정학적 긴장 해소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점도 5,000피에 힘을 보탰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5,000P가 지속 가능한지에 쏠립니다. 당분간 반도체 가격이 오를 전망이라 증시가 맥없이 떨어지지 않을 거란 낙관론도 있지만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7%라는 점은 불안함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5,000포인트까지 올라왔던 원인은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결과였어요. 5,000을 유지를 하고 그 이상을 가려면 추가적으로 무엇인가가 더 나와야 되겠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건 시장 질서 회복입니다. 대통령부터 이른바 쪼개기 상장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지배구조 리스크. 갑자기 떼가지고 분리 상장해가지고 자기 다 먹어보고 알맹이를 쏙 빼가더라. 경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이 맨날 주가 조작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사주 소각을 장려하는 등 보다 강력한 주주보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주식시장 1부 리그로 꼽히는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진국 지수가 편입되면 미국의 기초자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한도를 완전히 열어줍니다. 시장 투명화와 안정화를 통한 미국 증시로 향한 서학개미들의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것도 과제인데 이를 위해 정부가 출시하는 국내 복귀 계좌 RIA는 다음 달 입법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